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희쌤입니다. 자, 오늘부터 선생님과 함께 중등 물리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바로 중력과 탄성력입니다. 그래서 물리 파트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자, 그 중에서도 중력과 탄성력에 대한 내용 공부해 보도록 할 거고요. 해당 내용은 중등 1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과정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등 수준보다 살짝 높게 해서 심화까지 좀 목표로 해서 가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힘이란 무엇인가 라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 힘이라는 단어는 잘 알고 있죠. 뭐 아는 것이 힘이다, 뭐 이렇게 힘이 세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과학에서 말하는 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과학에서의 힘 정의가 무엇이냐 보니까 물체의 모양을 변화시키는 원인이다. 또는 이 힘을 주잖아요. 그럼 뭐가 바뀌냐면 운동 상태가 변화하게 됩니다. 자, 물체 운동 상태가 변화하게 돼요. 그렇지 않겠어? 힘을 주면은 얘가 빨라질 수 있잖아. 그리고 물체가 가고 있는데 힘을 주면은 얘가 운동 방향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뒤에서도 우리가 한 번 더 정리를 할 건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운동 상태라는 것은 물체가 운동하는 속력, 빠르기에 대한 것과 방향, 요 두 가지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힘의 효과는 뭐다? 모양이나 운동 상태가 변화한다 라고 써볼 수가 있겠고요. 뒤에서 또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힘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했어요? 정의를 살펴봤어요. 근데 물리 파트에서 어떤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먼저 정의를 살펴보고 이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기호와 단위를 정리해 줘야 됩니다. 자, 힘은 영어로 force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기호로 나타낼 때는 라지 F, 대문자 F로 표현을 하게 돼요. 그리고 단위는 라지 N을 써서 뉴턴이라고 읽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력, 만류인력을 발견한 사람이 뉴턴이잖아요. 사과 떨어지는 거를 보고 지구가 당기는 힘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 사람 뉴턴이거든요. 이 뉴턴에 이제 N을 따서 단위로 쓰게 되고요. 읽을 때는 뉴턴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요. 이 힘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건데요. 힘은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힘의 3요소라고 하거든요. 자, 일단 뭐냐면 힘의 크기입니다. 당연히 힘을 얼마큼 주느냐 이걸 나타내 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힘의 방향입니다. 힘을 이쪽으로 줄 건지 저쪽으로 줄 건지 두 번째 방향이 있겠죠. 자, 세 번째는 힘의 작용점입니다. 힘을 어디다가 줄 거냐. 이 세 가지가 바로 힘의 3요소인데요. 이 세 가지 힘의 3요소를 표현할 수 있는 바로 이 도구가 누구예요? 화살표예요. 화살표. 별거 아니죠? 네. 화살표를 가지고 이 세 가지를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힘의 작용점, 어디다가 힘을 주는 거냐. 거기다가 화살표의 시작점을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힘의 방향은 이 화살표, 이 화살촉 있죠? 화살촉이 가리키는 방향이 당연히 힘의 방향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힘의 크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화살표의 길이로 표현을 하면 돼요. 큰 힘이면 길게, 작은 힘이면 짧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화살표의 길이를 가지고 힘의 크기를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거 없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의해야 할 것들 나오는데요. 자, 과학에서 쳐주는 힘이 아니다. 그런 경우 어떤 것이 있느냐? 아는 것이 힘이다. 친구가 위로해 주니까 내가 힘이 난다. 밥을 먹고 나니까 힘이 났다. 이런 것들은 과학에서 말하는 힘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과학에서의 힘이라고 하면 어때야 돼요? 이 물체의 모양이 변화하거나 또는 운동 상태가 변해야지만 과학에서 힘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 변하거나, 그죠? 모양이 변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운동 상태가 변화해서 쌤이 옷이 자꾸 화면에 닿아가지고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그래서 모양이 변화하거나 또는 운동 상태가 변화, 운동 상태는 방향과 빠르게 의미한다 그랬죠? 또는 둘 다 변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게 일어나야지 힘이라고 쳐준다. 그래서 과학에서 힘이 아닌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장 가겠습니다. 나와라.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중력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력이 뭐예요? 바로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가 중력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아까 힘의 3요소 기억나시죠? 힘의 방향 그리고 크기에 대해서 항상 같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중력은 방향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지구 중심 방향입니다. 그래서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다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를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연직 아래 방향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연직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을 하게 된다. 자, 크기는 뭐에 비례하냐면 이제 질량의 영향을 받아요. 질량이 크면 그만큼 중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그리고 지구랑 가까워야 돼요. 지구 중심에 가까울수록 뭐가 커진다? 중력이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 눈과 비가 아래로 내린다. 왜 아래로 내려요? 연직 아래 방향으로 중력을 받기 때문이죠. 폭포수가 아래로 떨어진다. 왜 그래요? 중력을 받아서 연직 아래로 힘을 받으니까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뿌리가 아래 방향으로, 사과가 아래로, 스카이다이빙이 할 때 아래로 떨어지는 이유 전부 뭐다? 연직 아래 방향으로, 여기서 말하는 연직은 수직 방향 말하는 거야. 연직 아래, 수직 아래 방향으로 중력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력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봤고요. 어려운 게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쌤이 만류인력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 만류인력이 고1 통합과학에서 완전 또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만류인력이란 무엇이냐면 질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들 사이에는 서로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거든요. 그 힘을 우리가 만류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물체를 쌤이 그려놨고요. 이 녀석의 질량을 쌤이 M1이라고 써볼게요. 왜냐면 질량을 영어로 mass라고 하거든요. 그 수학할 때 mass가 아니라 질량 mass거든요. 그쵸? 공부했어? 영어 공부했어? 그래서 이 M으로 쓰는 거죠. 이 녀석의 질량을 M1이라고 쌤이 썼고요. 이 녀석의 질량은 M2라고 이제 썼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네들 사이에는 어떤 힘이 있다? 둘 다 질량이 있기 때문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 그죠? 그 힘이 바로 만류인력인데 그 만류인력을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만류인력 F는 G라는 어떤 숫자, 그냥 상수예요, 상수. 여기서 말하는 상수라는 어떤 복잡한 숫자다. 그래서 복잡한 숫자를 쓰면 헷갈리니까 그냥 기호로 쓰겠다라는 뜻이고요. 이 둘 사이의 거리, R이잖아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분모에 들어가요. 그리고 질량의 곱, M1, M2 이렇게 해서 질량의 곱에 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두 물체의 질량에는 비례한다. 얘가 커지면 같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다. 이게 바로 만류인력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만류인력을 왜 중력이랑 같이 갖고 왔냐면 사실 이 만류인력의 다른 이름이 중력이에요. 쌤, 아까 중력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얘가 지구가 되면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똑같이 지구와 물체 사이에도 만류인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물체와 물체 사이에는 다 만류인력이 있는데, 그죠? 그걸 중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뭐만 배운 거예요?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만 배운 거예요. 그걸 우리가 중력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사실은 넓은 의미로 이 중력, 만류인력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뭐다? 모든 물체 사이에,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 사이에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만류인력 식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요, 여기다가 이제 하나 이제 지구가 된 거야. 얘가 지구가 된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구의 질량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죠? 지구 질량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물체 질량이 들어가면 되고요. 이 거리는 뭐가 들어가야 돼? 지구에 물체가 이렇게 있는 거니까 지구와 물체 사이의 거리는 지구 반지름이 될 거야. 여기다가 지구 반지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잖아? 그럼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F는 9.8 곱하기 물체의 질량 요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게 바로 지구 중력의 식이 되는 거야.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 바로 9.8 곱하기 질량으로 정리가 될 거거든요. 그 이유가 사실은 바로 뭐였다? 만류인력이라는 이 커다란 힘, 그죠? 좀 넓은 범위의 힘, 물체와 물체 사이에 잡아당기는 이 힘에다가 이 물체 하나를 지구로 지정을 딱 했더니 식이 요렇게 바뀌면서 지구 중력을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이 페이지는 쌤이 조금 더 어렵게 고1 수준까지 좀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영상 들으면서 수업 들으시다가 헷갈리는 부분은 쌤한테 또 추가로 질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왜 안 넘어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게 지금 맞나? 왔어요. 자, 질량과 이제 무게가 나온 거야. 자, 볼게. 자, 질량은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이에요. 고유한 양. 그죠? 아까 질량 매스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 M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이 물체를 누가 잡아당겨요? 지구가 잡아당겨요. 중력이 작용을 하는 거야. 그지? 근데 그 중력의 크기를 뭐라고 해요? 무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중력이랑 무게랑 크기가 같은 거예요. 그 중력의 크기가 무게인 거니까 같은 말로 쓰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량은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램, 킬로그램 요런 단위를 쓰게 되는데 얘는 중력이잖아. 힘이잖아. 그러니까 힘의 단위 뉴턴을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측정 도구가 나왔는데 자, 얘는 무게를 측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매달려 있는 저울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뭐 용수철 저울이라든지 또는 안진뱅이 저울이라고 있어요. 안진뱅이 저울.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본 적 있나? 옛날에 시장에 가면, 이렇게 안진뱅이 저울에 질량, 그 무게 재가지고, 많이 이제, 야채 같은 거 팔고 했는데, 안진뱅이 저울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질량을 잴 때는 이렇게 재버리잖아, 여러분? 이렇게 물체를 올리잖아? 그럼 여기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재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그거를 이 중력이 아닌 고유한 양을 재고 싶으면 양쪽을 비교하면서 재야 돼요. 그래서 양팔 저울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윗접시 저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을 비교할 수 있게끔 설계된 저울들이 있어요. 그죠? 얘는 양팔 저울은 이렇게 그릇이 담겨있는,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래서 양쪽의 수평을 비교해서 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저울들이 되겠습니다. 자, 무게는요, 측정 장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까 쌤이 만류인력식 보여드렸죠? 어땠어? 지구와의 거리에 따라서 이 힘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을 식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무게 같은 경우, 중력 같은 경우 땅에 있을 때랑 높은 산 위에 올라갔을 때랑 지구 중심과의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힘의 크기가, 즉 중력의 크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질량은 어때요? 측정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게와 질량인데요. 무게는 질량에 비례한다. 질량이 커지면 무게도 같이 커진다. 그게 어떻게 됐다? 9.8 곱하기 질량이다. 아까 보여드렸죠. 자, 중력은 어떻게 구해라? 9.8 곱하기 질량으로 구해라. 근데 이 식의 원천은 어디서 온 거야? 우리가 만류인력이라는 힘에서. 그죠? 질량을 가진 물체와 물체 사이에는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데 그중 한 놈을 지구로 바꿨더니 이제 딱 요 식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력식까지 요거는 꼭 항상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좀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9.8 숫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질량과 무게 가지고 좀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구가 나왔습니다. 질량이 60이래요. 그러면 무게를 구해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9.8 곱하기 질량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10 날리고 여기를 뒤로 날리고 옆으로 옮기고 98 곱하기 6 하면 되니까 8, 6에 48, 6, 9, 54 해가지고 588N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얘를요, 이제 달로 가져가도록 할 겁니다. 자, 지구에 있는 물체를 달로 옮기면
질량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질량은 안 변해요. 장소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죠. 질량은 일정합니다. 그런데 무게는 달라집니다. 자, 질량은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근데 무게는요, 달로 가면 지구보다 중력이 약해지는데 6분의 1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요 무게에다가 6분의 1을 해주시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달에서 무게를 구할 때는 항상 지구 무게 곱하기 6분의 1을 해야 돼. 근데 사실은 이게 588, 6으로 나누면 얼마야? 98인가?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사실 식을 다 써버리면 돼. 봐봐. 질량에다가 9.8을 곱하면 요게 지구 무게고, 여기다가 이제 6분의 1을 곱하면 뭐가 된다? 달에서의 무게가 된다. 근데 요게 6 약분이 되면서 10 곱하기 9.8, 98N 이렇게 하면 훨씬 깔끔하잖아. 그지? 과학에서는 복잡한 계산 안 시킬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선생님들이 숫자를 예쁘게 설계를 하기 때문에 요거 계산하지 마시고 식을 다 쓴 다음에 계산하시면 오히려 쉽게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달에서의 무게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힘, 탄성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성력은요, 모양이 변형됐을 때 나타나는 힘이에요. 어떤 힘?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는 힘이다. 자, 그래서 힘의 방향과 항상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거야. 왜? 변형됐을 때 원래로 돌아가야 되니까.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용수철이 있어요. 그럼 얘를 내가 오른쪽으로 당겼단 말이야. 이렇게 당겼어. 그러면 오른쪽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얘는 어때요? 왼쪽으로 돌아가려는 힘이 생겨요. 그 힘이 바로 탄성력인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해준 힘만큼 똑같이 생겨요. 그러니까 쌤이 5N으로 잡아당기면 똑같이 탄성력도 5N으로 생기고, 내가 10N으로 당기면 10N의 탄성력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탄성체에 작용한 이 힘의 크기와 똑같다. 쌤이 가해준 힘만큼 똑같은 만큼 탄성력이 생긴다라는 얘기고요. 탄성체 변형이 클수록, 많이 변형시켰을수록 더 돌아가려는 힘이 세지겠죠? 그래서 탄성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수철 저울, 장대 높이뛰기, 양궁, 트램벌린, 자전거 등등 탄성력이 쓰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쌤이 고등 내용까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 탄성력을 구하는 식이 있어요. 식이 이거 물리 1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내용인데 그냥 잠깐 보여드릴게요. 얘는 마이너스 K, X 이렇게 해서 탄성력을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요 K는 용수철의 재질, 용수철의 두께, 길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용수철 상수예요. 그러니까 용수철을 어떤 용수철을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기 때문에 얘는 신경을 안 쓰셔도 돼. 그런데 중요한 건 얘거든요. 얘가 뭐야? 얘가 변형된 길이야. 변형 길이. 그러니까 뭔 소리야? 변형 길인데 변형 길이가 길수록, 즉 변형을 많이 시킬수록 탄성력이 커진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물리에서는 공식이 이제 막 나올 거 아니야. 여러분들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공식이 많이 나올 텐데, 사실 여러분 원리가 먼저겠어? 공식이 먼저겠어? 당연히 원리가 먼저인 거예요. 우리가 그 원리를 식으로 표현한 게 공식이야. 맞지? 그러니까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공식도 잘 보이실 겁니다. 자, 됐죠? 이 마이너스는 뭐예요, 쌤? 마이너스는 방향. 우리가 과학에서 부호는 방향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는 어때? 내가 힘을 가해준 쪽에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 반대 방향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게 우리가 마이너스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식이 된다는 것까지 좀 추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다시 앞으로 갈게요. 자, 그 다음 이 용수철을 이용해서 우리가 무게를 측정하는 거, 바로 용수철 저울의 원리까지 살펴볼 건데요. 자,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는 용수철에 매단 물체의 무게에 비례합니다. 맞죠? 그렇지 않겠어요? 잘 봐봐요. 잘 생각해봐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우리가 해보자. 자, 1N짜리 무게에 추를 달았더니 1cm가 늘어난 거야. 그러면 2N을 달면 어떻게 되겠어요? 2배 무거워졌으니까 늘어난 길이가 2배가 되겠죠. 맞아? 그럼 3N짜리를 달았어? 3배 무거운 걸 달았어? 그럼 늘어난 길이가 3배가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니야? 그지? 내가 매단 물체의 무게가 커지면 커질수록 늘어난 길이가 더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야.
찡찡찡찡찡찡. 자, 보니까 이 용수철이 얘들아 7cm가 늘어났대. 그러면 이 물체는 몇 뉴턴짜리 물체였을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1뉴턴짜리 달면 1cm가 늘어나. 그런데 지금 어머나 7cm가 늘어났다고요? 그 말은 추가 몇 뉴턴이었다? 7뉴턴이었다. 이렇게 해서 물체의 무게를 유추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는 게 바로 용수철 저울의 이제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의 개수가 2배, 3배가 되면 늘어난 길이도 2배, 3배가 되고요.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는 추의 무게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물체의 무게를 유추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으셨을 거고요. 이제 우리가 영상을 들은 내용을 가지고 또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